수요일 나스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FOMC 회의 이후 5월부터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에도 기관들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화요일에 했던 말을 번복한 것을 명분으로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관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추가적인 큰 하락 없이 당분간 옆으로 횡보해 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낼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수요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적으로 발표됐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은 형식적이고 뻔한 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처음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지만 파월의 기자회견과 제닛 옐런의 상원 청문회 이후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1.3%까지 상승했지만 고점에서 3% 정도 하락한 마이너스 1.6%로 마감했고 S&P 500은 은행주들이 또 크게 하락하자 나스닥보다 하락폭을 키워 마이너스 1.65% 마감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4.08% 하락해 24.68달러로 마감했으며 어제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50주 그대로입니다. 3월 FOMC 성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의 예상대로 이번에 금리를 25bp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5%가 됐고 3월 점도표에서 최종 기준금리 중앙값은 작년 12월 점도표와 같은 5.1%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2월에 실업률이 최저치를 찍고 CPI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파월은 최종 기준금리가 12월 점도표에서 말한 것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다행히 금융 안정성 문제가 터지자 최종 금리 전망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GDP 성장률 중간값은 12월 0.5%에서 0.4%로 살짝 내려갔고 실업률 중간값은 4.6%에서 4.5%, 코어 PCE 인플레이션은 3.5%에서 3.6%로 조정됐습니다. 점도표를 요약해보면 12월 점도표의 전망보다 경제 성장은 약간 둔화되는 반면 실업률은 조금 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천천히 잡힐 거란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12월 FOMC 점도표 때의 전망보다 살짝 안 좋아지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며 대차 대조표가 확대됐는데 대차 대조표를 계속해서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되고 30분 뒤에 진행됐던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점도표보다 최종금리 중앙값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최종금리 중앙값이 5.1%로 그대로인 이유는 은행 문제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위원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지만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다. 연준은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불확실성을 늘리긴 했지만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현재 시장에 진행된 긴축의 정도는 전통적인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크며 은행들의 대출 상황을 보면 아직 긴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일시적인 공급일 뿐이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상품과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내려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쪽 인플레이션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며 양적 긴축 또한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긴축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최근 공급된 유동성은 일시적일 뿐이다. 이 정도가 제가 느꼈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최종 금리 중앙값이 5.3% 정도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난 12월과 같은 5.1%로 나왔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다소 형식적이고 뻔한 말을 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점도표에서 최종 금리 중앙값이 5.1%로 발표되자 5월에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늘어 60% 가까이 됐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는 파월의 말을 믿지 않고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FOMC 회의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이 오히려 완화되자 채권 금리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나스닥 움직임을 살펴보면 FOMC 회의 이후 5월부터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사람이 늘어났음에도 기관 세력들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화요일 했던 말을 번복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관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추가적인 큰 하락 없이 당분간 옆으로 횡보해 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3월 FOMC도 끝났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서 연준 위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며 노이즈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3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4월이 되면 벌써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찾아오고 또 실업률과 PC CPI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번 하락장에 사람들이 실업률, CPI, PCE와 같은 달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과 은행 문제 같이 단기적인 시장 노이즈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증시가 이미 작년에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며 장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는 기업과 지수의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슈와 노이즈에 휘둘리며 매번 발표되는 지표에 일희일비한다면 정신적 피로감이 쌓여 현명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는 각종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경제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각종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과열된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물가지수는 내려갈 것이며 금리 인상이 멈추고 경기가 침체되려 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시장이 또 한번 폭락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시장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를 인상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며 버블이 쌓이다 결국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금리 인하를 시작해 시장이 폭락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경우에는 이미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시장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6월 이후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거라고 시장에 공포감이 가득해서 버블은 대부분 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밝혀내 박사 논문으로 발표한 캠벨 하비 교수가 직접 정보의 상향 평준화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부터 거품이 많이 빠져 이번에는 거짓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으며 23년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